회사 부도 후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갔던 날. 며칠 밤을 새워 연구한 게 이루어져 부둥켜 안고 울었던 날. 박호선 회장은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오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는 자신을 겁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추진력, 그리고 강인한 리더십은 그의 삶에서 얻어진 값진 열매일 겁니다. 요즘 박호선 회장은 자신의 삶을 나누며 한인 회장으로서 동포들의 삶을 돌보면서 한국인의 긍지를 몽골 땅에 심고 있습니다. 몽골 한인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호선 회장.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제16대 몽골 한인회 6차 운영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8.15 광복절 행사가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 작년에 해보니까 사무국에서만 하기 좀 벅찬 굉장히 행사가 크지. 다양한 안건들로 논의가 한창인데요. 박호선 회장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인 교민들과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대함 이태준 열사께서 그 머나먼 한국과 중국을 거쳐서 몽골에 오셔서 독립투사로서 의사로서 활동하시면서 이곳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는 이태준 기념공원이라고 자이센가에 있는데 그게 200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죠. 저희 교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져서 그 공원을 우리 한인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을 기리는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그런 고증 자료가 있는 한 6평짜리 통나무로 되어 있는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들하고 몽골 분들하고 해서 1년에 수만 명이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시거든요. 한국의 VIP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뭐 100명, 200명 온다거나 그러면 20분씩 막 이렇게 30분씩 기다려야 되고 또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겨울에 춥다 보니까 겨울에 뭐 한 100명 정도 오면 밖에서 영하 30도 되는 데서 뭐 한 10분 이렇게 기다리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태준 선생님의 공적과 독립투사의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몽골 한인회 주관으로 그 기념공원 내에 기념관을 신축 기념관을 해서 1년 12달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태준 선생님이 한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몽골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고 몽골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떤 칭호를 받으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몽골 한인회 주관으로 국가보훈처에 신축 프로젝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을 전액 교부를 받고 지금 이태준 기념관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 정부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만치 정말 멋있게 잘 준공하도록 그렇게 준비 잘하는 게 저희 몽골 한인들의 지금 바람입니다. 요즘 박호선 회장이 자주 찾는 곳. 신축 기념관 공사가 시작된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입니다. 저희 이태준 선생님은 의사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이 머나먼 몽골까지 와서 활약하시다가 양의로서 그때 당시에 몽골에서는 병을 치료를 하려면 주술로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양의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화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퇴치를 하시고 우리 마지막 몽골 왕의 어의도 하시면서 그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몽골의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큰 훈장인 에리덴 오찌르 훈장을 수여받으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역사 고증위에서 알려주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광복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럴 정도로 한몽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이제 공사 현장으로 향합니다. 선변호, 나남세노. 자, 텐트 좀 하리.
오늘도 박 회장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 시설물에 대한 이해를 설명합니다. 이곳은 특별히 국가 보훈 시설이며 한국과 몽골, 양국 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6평짜리 기념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구기념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총 3층짜리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전시관이 들어갈 거고요. 오른쪽 지하 1층에는 회의, 그다음에 연극,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구 전시관이 들어가고, 오른쪽은 이제 관리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예실이 들어가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지어지게 되면 정말 한국에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몽골 계시는 몽골 분들도 와서 여기에서 무료로 좋은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태준 선생님이 몽골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태준 기념관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저희들이 이걸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몽골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6평짜리 통나무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정부 지원으로 이렇게 3층이 지어진다. 야, 대한민국 정부는 이 머나먼 곳에 있는 독립투사까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좋은 그런 뜻도 저희들이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선 회장은 대암 이태준 선생이 기념공원을 관리하는 일에도 열심이지만 대암 장학회를 직접 설립하여 교민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도우며 그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해 왔는데요. 이러한 일들에 열정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 어른들이 몽골에서 해놓은 게 무엇인가.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어른들이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 한인 동포들의 초창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어른들의 한 사람으로서 후세들이 볼 때 참 우리 여기 먼저 와 있던 저 동포 어른들께서 정말 열심히들 사셨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대로 잘 진행하지만 조금 더 제가 어두운 곳,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그 어려운 곳을 위해서 제 한 몸, 제가 가진 조그마한 자산을 가지고 어려운 곳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지낼 계획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위기를 정면 돌파해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낸 박호선 회장. 낯선 땅에서 한국 동포를 모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만들어가는 그는 칭기즈칸의 리더십을 닮았습니다. 앞으로도 교민과 함께 몽골 대륙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박호선 회장은 진정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동포와 후세의 길까지 닿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박호선 회장. 그에게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세계를 누비는 한국인 세누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